남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될 건데 삼성전자의 기준에서부터 오늘 기준은 딱 정해져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 우리는 이 네 종목을 주력주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맨 뒷부분에는요. 오늘 진입해서 조금 낭패를 봤죠. LG디스플레이. 왜? 들어간 자리에서 눌렸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뭐 상당합니다. 오늘도 3억 5,700만 주짜리 종목에 100만 주 단위의 매수가 들어왔어요. 0.3%의 매수가 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진입을 하면서 교육 위주로 들여다볼 겁니다. 삼성전자부터 왜 들여다봐야 되는지. 우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한 묶음으로 그렇게 해서 한 종목. 삼성전자 혹은 SK 하이닉스 기준에 그리고 LG전자와 삼성전기의 기준에서 한 묶음으로 해서 한 종목. 이렇게 두 종목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갈 거예요. 그게 IT 주력주의 기준입니다. IT 주력은 얼마야? 55에서 70% 비중을 채운다. 근데 디스플레이도 사고 싶고 LG 이노텍도 사고 싶고 주성엔지니어링, 심텍, LX세미콘, 또 동진세미캠, 대덕전자 다 사고 싶으면 조절을 하면 되겠죠. 비중 조절만. 근데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만 주력주 위주에서의 두 종목을 먼저 채우고 그러나서 뭐 LG 디스플레이가 됐든 LG 이노텍이 됐든 이런 종목군들, DB하이텍 이런 종목군들을 적절하게 비중 조절을 해서 갖고 간다. 그것도 종목 수를 최대폭, 주력 두 종목 플러스 최대폭 한 개에서 많아도 세 종목 이내로 그렇게 해서 가져가는 게 옳다. 아시겠죠? 종목 많다고 해서 수익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하루에 5%대 또 5% 수준의 변동률이 나오는 그런 장입니다. 또 1%대이긴 합니다만 추세 지속 부분이 계속 강화돼서 나오고 있는 그런 장세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크라크라 선생님께서 내년 8월이 만기신데 크라크라 선생님께서 가지고 가시는 이런 전략의 기준점. 어떤 기준이에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이런 수익. 우리가 맨날 뭐 상한가 종목 이야기하고 운운하다 보니까 이런 실질적인 수익에 대해서 고마움을 놓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실질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좌 보시면서 파란 계좌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시는 경우 내가 60만 안 냈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잘 컨트롤했다면 그러면 한국BNC 뭐 7만 500원까지 갔다가 17,00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돌리는 그래서 요 수익 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수익 난 것처럼 착시에 빠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텐데 대형주의 시장 주도주는요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기준에 뭐 LG 디스플레이의 경우에 수급과 함께 개장주에 뭐 프로그램 쪽에서 50만 주 이상 들어왔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쫙 당겨줘서 변동성 매매까지를 들여다보면서 따라 붙었다가 미끄러져 내려와서 강보합 수준으로 끝나버렸을 때 그래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로움을 줍니다. 그에 반해서 변동성 종목은요. 훅 거기에 시가총액 작은 종목은요. 화장실 갔다 오면 확 감당이 안 되죠. 삼성전자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펀더멘탈적인 부분 당연히 중요해요. 그 다음이 기술적인 부분 당연한 거죠. 기술적 부분에서 놓고 보실 부분은 뭐만 보면 돼요? 거래대금. 시가총액 1위라고 거래대금 매번 1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거래대금의 기준이 1위, 항상 1위에 놓여지는지를 꾸준히 보시면 됩니다. 1조 미만의 거래대금으로 거래대금이 둔화됐다 할지라도 그게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나오는 현상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거래대금 최상에 놓여졌는지 그 부분 먼저 놓고 보십시오.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여기도 나오는 것처럼 3분기에 전 세계 낸드 플레이 시장에서 34.5% 압도적인 독보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D램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낸드 플래시 쪽의 영업 마진이 더 높을 수밖에 없죠.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뒷부분에 다시 보겠습니다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인텔의 낸드 사업 부분 10조 주고 인수합니다. 그래서 파이 부분이 확장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의 그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경고의 독보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 긍정적으로 보시고,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1분기 기준이죠. 8월의 결산이에요. 8월 결산 1분기 기준에 매출 영업이익 3위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1위가 누구예요? 대량 쪽에서.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대비해서 영업이익 규모 자체가 4조 1천억 원. 그리고 8월 결산이 90, 11월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4분기하고 더 많이 붙어 있죠. 4분기 기준에 4조 4천억 예상합니다. 뭐 삼성전자는 장난이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단어가 요즘에 잘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할인 요인이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올 수밖에 없다. 지금 영업이익 부분이 2021년의 기준에 53조 수준을 예상하고 있고요. 2022년도에 60조를 내다보고 있어요. 그럼 영업이익 3조 1천억 원대 곱하기 4,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예요. 그럼 얼마예요? 12조 원 정도 예상하죠. 그죠? 내년에도.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해요? 5배죠. 영업이익이.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125조 이상입니다. 그러면 5배면 얼마가 돼야 돼요? 삼성전자의 기준에 625조가 돼야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 얼마예요? 59억 주 곱하기 8만 원. 470조 원대인가요? 58에 40, 89, 72, 470조 원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할인율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평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이따 이제 매물벽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개인들의 지분,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제가 몇 차례 또 얘기합니다. 모니터링해서 게시판에 올리시는 야간 근무자의 경우는 그 다음 근무자에게 올려두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이든 혹은 출근해서든 업무가 인수인계가 됐는지 확인을 하셔야죠. 그냥 올려놓고 뚝이 아니라. 몇 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 회원님들이 가장 최근의 정보로 보셔야 되잖아요. 11월 19일이 아닌 주가가 들어 올려졌을 때 그때 개인들의 지분 추정치가 얼마나 될지. 지금 뭐 12%대 정도 되려나요? 유통 물량이 없어요, 사실상. 대주주 지분, 외국인 지분 빼고 나면은. 표작업 이거 다시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전체 지분율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주봉 기준에서의 흐름. 이 주봉에서 이 흐름은 뭐예요? 거래량이 터지면서의 흐름입니다. 그걸 설명드린 거고. 그리고 이 그림 뭡니까? 매물벽이라는 것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 BNC가 이렇게 혹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16만 원에서부터 얼마? 36만 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보름 만에 뭐 따블이 났습니다. 시가총액 26조 뭐 이렇게 올라왔어요. 소형주의 경우도 소형주가 더 심각한 거죠. 예를 들어서 SK바이오사이언스 하지 말고 그러면은, 자, 예를 들면 한국 BNC, 최근에 기준에 한국 BNC. 휴마시스로 합시다. 휴마시스. 뭐 진단키트 관련해서 휴마시스. 시가총액이 6천억 정도 하나요? 휴마시스의 변동성이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요. 뭐 가격을 떠나서 어마어마하게 변동성이 나왔다. 근데 꺾여져 내려온다. 그리고 이렇게 횡보를 하고 추가적으로 한 단계 뭐 더 내려왔다. 그럼 어떤 흐름이 됩니까? 대주주 지분이 8%예요. 휴마시스가. 그리고 휴마시스의 신용이 6%대인 걸로 알고 있어요. 외국인 거의 없고 기관 거의 없습니다. 대주주 지분 뭐 외국기관 합산해봐야 뭐 10%나 되려나? 나머지 90%가 유통 물량이죠. 90%가 유통 물량입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 올려놨다는 거는 뭐예요? 비이성적인 머니 게임이 진행된 거죠. 전문적인 용어로 거래가 터지면서의 흐름을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금융당국이 직역을 해놓은 단어가 있어요. 고빈도 거래라고 합니다. 이 고빈도 거래는 시스템 매매 기준인데 매수, 매도의 알고리즘을 넣어놓고 아주 좁은 공간에서 계속 거래를 유발시킵니다. 매수,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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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매도. 어떤 이슈가 있어서 시장 관심이 집중돼서 조금만 건드려주면은 수급이 달라붙을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근데 그게 이제 한 팀이 하는 게 아니라 한 팀이 이렇게 했을 때 다른 팀이 들어오면서 부딪히게 되죠. 그러니까 거래가 더 터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용해서 액티브 쪽의 변동성 매매 자금 플러스 부티크 쪽의 변동성 매매 자금 이런 부분들이 다 겹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빵 터져요. 응? 오늘의 경우에도 상한가 간 종목군들 중에 일부 종목은 자기 주식수, 상장에서 발행한 주식수보다 거래가 더 터 있어요. 그걸 우리는 회전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인위적인 거래를 터뜨리면서 추종해서 들어오는 매수, 파킹이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이러고 있다 보면은 누군가가 문자를 보내서 혹은 리딩을 하면서 이 종목 사세요. 왜요? 뉴스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거래를 터트려 놓은 쪽은 계속 거래를 터트리고 매집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어간 자금이 파킹으로 바뀝니다. 어찌됐건 다 떠나서 금융당국은 일단 뭐 불법으로 규정을 지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시장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 고빈도 거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해외에서는요. 그냥 뭐 합법적으로 거래가 되는 통용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거래가 수반되면서 주가가 비이성적으로 올라왔을 때 실질적인 매집이 단행됐냐? 그렇지 않죠. 대주주 지분 8%짜리를 무슨 매집을 합니까? 그러고 나서 무너져 내린단 말이죠. 뭐 한국 BNC를 예를 든다면 7만 500원 찍고 딱 거래일수로 6거래일 만에 얼마? 2만 1,550원 내려가요. 7만 500원짜리가 6거래일 만에 2만 1,550원. 70% 폭락이 옵니다. 70%. 6일 만에 70%. 그러면 그 두들겨 맞을 때 어디선가에 이렇게 매물이 거래가 많이 되는 구간, 거래가 많이 되는 구간을 뭐라 그래요? 매물이라고 그러죠. 그럼 고빈도 거래한 쪽은 매집을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움직이다가 어느 시점에 물량이 쏟아져서 개인들이 낙폭과대랍시고 잡아낸 이 구간을 우리는 매물벽이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은 이 라인에 올라왔을 때 어떤 일이 발생돼요? 이 라인에 올라왔을 때 물량이 나오겠죠. 그죠? 물량이 나옵니다. 응? 일부 투매 물량 이외에 나 원금만 회복하면 나 정리할 거야 하는 그 물량이 나와요. 그 물량이. 그걸 우리가 매물벽이라고 합니다. 그 전제 조건은 대주주가 8%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유통 물량이 많았을 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개인들 지분이 12% 수준? 가끔 그런 얘기 나와요. 개인들이 삼성전자 2조 원이나 사가지고 말이야. 거의 500조에 육박하는데 2조 원이면 얼마예요? 0.4%예요. 0.4% 편입했다고 개인들이 많이 사서 못 간다? 혹은 개인들이 2조나 파니까 주가가 오른다? 뭐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닌데 비중 범위로 따지셔야 된다는 거죠. 과연 이게 매물이 되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매물이 되지가 않죠. 실적이 뒷받침되고 저평가 인식이 확산되고 거기에 모멘텀이 생겨서 움직임이 나올 때 특히 성장성에 대해서 부각되고 거래가 수반되면서 움직임이 나올 때 주가 강세의 흐름이 나올 때 섹터에 돈이 몰리게 되겠죠. 섹터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왜 강할까요? 기관 투자자들. 우리는 이제 외국계와 국내 기관 투자자를 나누죠.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미국에서는 그렇게 나누지 않고 그냥 통합적으로 기관 투자자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 기관 투자자가 사서 올라가는 거지 개인들이 흥분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럼 기관 투자자가 왜 사요? 실적이 좋아서 사나요? 그 개념도 있지만 그 개념보다도 실적이 좋대. 성장성이 좋대. 업황이 좋대. 앞으로 더 좋아질 거래 업황도. 그렇게 되다 봤을 때 섹터에 돈이 들어오죠. ETF 상품이든 일반적인 펀드 상품이든 돈이 들어오잖아. 그 돈이 들어왔을 때 수급이 유입되기 때문에
요 삼성전자의 요 물량 여기서 형성되어 있는 뭐 예를 든다면 몇 조 정도의 물량 그 물량은 매물이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부딪혔어요. 밀릴 거예요. 고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정리의 기준을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편입의 기준을 잡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요 라인이 이제 뭐 매물벽에다 인식 잡아주는 기간이 있겠죠. 구간이.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어설픈 기술적인 분석으로 매물대요라고 해석하면은 그건 안 된다. 대형주는 극대형주는.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형주, 뭐 휴마시스처럼 또 유통 물량이 많은 종목, 대주주분 뭐 8%인 제약바이오 의약품 쪽에 그런 종목이 많아요. 응? 우리가 9월 달에 큰 수익 냈던 HLB 같은 경우도 어때요? 대주주분이 10%가 10% 수준. 텔코나 RF제약 뭐 이런 종목 대주주분 10%. 나머지는 다 유통 물량이지. 그런 종목이 매물이 쌓이는 겁니다. 이런 종목은요. 아시겠죠? 그거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지금 이제 막 시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에서 우를 보면서 야 이거 어우 매물벽이야. 부딪히고 한동안 또 못 갈 거야. 그랬다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 라인에 가벼운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가벼운 움직임. 만에 하나 윤정도 예상을 뒤엎고 눌림목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건 매물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그렇게 놓고 보셔야 됩니다. 요 자락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 이러한 부분들이 아 이거 매물벽에서 눌렸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냥 시원하게 쭉쭉쭉 올라가 버리잖아요.